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이경규 씨가 있는데요.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꽤 많이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에서 계속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고 계시고, 그렇게나 수십 년 가까이나 방송계에서 뭐 원탑으로 활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별다른 논란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진짜 뭐 하루 이틀 방송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십 년을 논란 없이 방송하는 거는 더더욱 힘든 일이겠죠. 근데 이경규 씨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꽤나 소신 발언도 많이 해오셨습니다. 특히나 과거 한창 이제 광우병 사태일 때 뭐 언론이 됐거나 예능이 됐거나 개그맨이 됐거나 얼마나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광우병에 대한 선동을 일삼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경규 씨가 했던 얘기는 뭐예요?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너무 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또 방송에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이경규 씨의 그 어록이라고 할까요? 그 어록 중에 한 가지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이 생기면 무섭다라는 얘기인데, 과거에 이제 김제동 씨랑 힐링 캠프를 하셨을 때도 김제동 씨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굳이 뭐하러 그렇게 욕먹는데 소신 발언 같은 거를 하냐라고 이제 이경규 씨가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김제동 씨가 말도 안 되는 대답하니까 약간 또 꾸짖듯이 그렇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장면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경규 씨가 했던 얘기는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입을 그냥 다물고 있는 게 좋다. 특히 누구라고 한다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원칙을 본인 스스로가 잘 지켜오셨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원탑의 자리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이렇게 이어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경규 씨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최근 들어가지고 아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우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버린 김윤아 씨 같은 경우도 참으로 아쉽고요. 배우 조진웅 씨도 거의 뭐 천만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나 유명한 조진웅 씨 같은 경우도 참으로 아쉽고, 그리고 또 탤런트로 맹활약을 펼치고 계시는 배정남 씨는 우리한테 또 충격을 주고 있죠. 갑자기 뜬금포로 배정남 씨가 조국의 자서전을 인증하면서 뭐 완벽한 지지 표명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조국 사태가 제일 처음 터졌을 당시에 그때는 이제 뭐 사실관계가 똑바로 파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 지지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국의 입시 비리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제동 씨 논리에 따르면은 수많은 부모님들한테 열패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도 내란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제동 씨가 헌법을 해석했던 방식이니까. 근데 이런 타이밍에 갑자기 배정남 씨가 조국의 책을 인증한다. 우리가 좀 의아했었는데 팔로우하고 계시는 목록을 보니까 혹시나가 역시나였구나라고 정리가 됐었죠. 문재인, 이재명, 이낙연, 조국, 무슨 뭐 노무현 재단, KBS 뉴스타파, MBC, 김어준, 보배드린, 김제동 하나같이 정말 누구한테 제가 보기에 지령이라도 받으신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일관되게 팔로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배정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막 평상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배정남 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을까, 그래서 관련된 거를 조금 찾아봤었는데요.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영석 PD라고 유명한 PD죠, 그렇죠? 근데 나영석 PD가 배정남 씨랑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배정남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이 있어요. 배정남 씨와는 처음 함께 해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인지는 현장에 가서 알게 됐는데, 한마디로 본능에 충실한 친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님들한테 따뜻한 마법 같은 하루를 선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배정남 씨는 자기 거를 더 챙기는 친구였다는 것이죠. 손님들에게 밥을 드리고 남는 걸 우리가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 예능에서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먹어서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배정남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못 먹을까봐 자기 밥을 미리 빼놓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손님들한테 줄 것이 모자르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못 주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피고하면 일을 안 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이제 나영석 PD가 본능에 충실한 모습이 미워 보이지도 않고 끊임없고 귀엽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영석 PD가 무슨 뭐 배정남 씨랑 사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무슨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거를 조금 패러디해가지고 예능 프로를
그 시즌 1과 2까지 같이 찍을 정도로 사이는 굉장히 돈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얘기를 통해 가지고 가까운 사람으로서 바라봤던 배정남의 모습을 조금 눈여겨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기 거를 더 챙기는 친구다. 자기가 못 먹을까봐 자기 거를 미리 빼놓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배정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 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이념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냥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 그냥 겉보기에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에만 빠져가지고 조국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 이경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게 배정남 씨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어떤 결과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최강욱에 대한 의원직 상실, 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진짜 배정남 씨가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최강욱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간단합니다. 조국의 입시 비리, 조국의 아들의 입시 비리에 일조를 했다라는 것인데 하지도 않았던 인턴에 대해 가지고 한 8개월 가까이인가 9개월 가까이 인턴을 했다고 허위 인턴십 그 증명서를 떼줬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1심,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와가지고 의원직 상실 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지금에서야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최강욱이 됐거나 민주당 의원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요. 김의겸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최강욱이 국회의원 배치를 거추장스러워했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많이 참았고 이제는 거침이 없을 것이고 훨훨 날아오를 것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못 건드렸다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최강욱은 뭐다? 범죄자입니다.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라고 하는 인증을 누가 해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범죄자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최강욱이 배지를 오히려 거추장스러워했다. 그렇게 거추장스러워했으면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타먹고 앉아있을 시간에 지가 자진반납하지 그랬습니까? 웃기는 소리도 이렇게나 진짜 웃기는 소리가 없죠. 그리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잘못 건드렸다라는 걸 깨닫는데 머지않아서 그걸 깨닫게 될 것이다. 협박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더 충격을 주는 건 뭐냐? 배정남 씨가 그렇게나 좋아한다라고 하는 조국. 최소한 최강욱 또한 마찬가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국민들한테 사죄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국은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그 다른 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구속일 겁니다. 머지않아 또다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구속이 될 거라는 거. 그게 최강욱. 닫힌 문은 국회의원 문이겠고 열린 문은 구속의 문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 조국 같은 경우는 조스트라다무스라고 예언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예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국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 이거는 이미 정경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이죠. 이번에 최강욱에 대해서도 다른 게 아닙니다. 조국의 아들 조 씨가 실제로는 하지도 않았던 인턴 업무를 9개월 정도 했다. 이거를 증명서로 발급해 줬고 그거를 통해서 연고대 대학원 입학원서를 첨부해서 두 건 모두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을 통해 가지고 허위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연세 또한 이제서야 조국 아들의 입학 취소를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엔 어처구니 없는 헛짓거리입니다. 조국의 경우를 보기 전에 비슷한 입시비리 혐의가 있었던 정유라 씨 기억나십니까? 1심 재판 때까지 기다렸던 학교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유라 씨는 중졸이 되어버렸죠. 근데 지금 조민이 됐거나 그리고 또 아들이 됐거나 이 지금 두 친구는 어떤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입학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학교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중졸이 되어버리고 사실상 입시비리 혐의로 따져봤을 때는 범죄 혐의 개수로 따져봤을 때는 훨씬 더 정유라 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도 전에 다 그냥 중졸이 돼버렸었고요. 조민이 됐거나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심 판결은커녕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들에 대해서는 연세대가 이제서야 입학 취소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는 훨씬 더 큼에도 말이죠. 여러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상식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과연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불공정한 상태이고 누가 보든지 간에 비판받아 마땅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배정남 씨가 조국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책을 인증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최강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과정 또한 코미디였습니다. 대법원이 시간이 끌 대로 끌어가지고 1심에서도 1년, 2심에서도 1년 4개월,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1년 3개월을 끌어가지고 이제서야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사법부가 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배정남 씨는 이번 경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씨가 어떻게 해서 롱런할 수 있었는지 아는 것만 얘기해야 되겠다. 제대로 모르는 건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